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 영부인 후보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파업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경제신문이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26일자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영부인 후보들에 대한 영부인 적임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죠. 이런 조사를 한 데는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응답자들에게 영부인에게 누가 더 어울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응답자 중에 33.1%가 영부인에 더 적합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응답자의 27.0%가 영부인에 더 적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혜경 씨보다 한참 뒤처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약 86%에 해당하는 수치가 김혜경 씨가 영부인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0.2%인데 네, 김건희 씨는 27.0%.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후보 지지와 영부인 지지가 그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는 이 후보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나름의 비토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씨는 19.1%로 3위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가 지지율이 10.0%거든요. 사실 더블 스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오차 범위인데요. 사실 몇 %까지는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그거를 판가름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여론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였거든요. 네, 오차 범위가. 그러면 크게 6%까지는 이게 다를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부인 적임도 조사에 공교롭게도 오차 범위 밖이 나왔는데 그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33.1,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27.0 그래서 6.1%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샤머니즘, 무속 논란 때문에 좀 비토하는 그런 응답이 좀 많았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과 했던 7시간 통화 녹취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파장이 여론조사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뭔가 어떤 선호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소개도 좀 해주시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만 1980년부터 2000년대 출생자, 그러니까 이른바 MZ세대에서는 김혜경 씨가 좀 저조한 스코어를 보였는데요. 40대, 50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저 연령대별 흐름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호남권에서 역시 호남에서 좀 59.1%로 높군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대와 지역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김혜경 씨는 40대, 5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김미경 씨는 어떤가요? 김미경 씨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고른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거의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속 논란 이후에 사실은 김건희 씨를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퍼센티지가 김미경 씨 쪽으로 좀 옮겨간 듯한 그런 그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씨를 영부인으로 더 적합하다고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보수인 성향이 많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씨를 더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온라인상에서 또 이제 두 영부인 그 후보 영부인들의 대결이 좀 불꽃 튀는 양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팬카페가 뭐 아주 핫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팬카페의 이름이 국모 김혜경입니다. 보통 회원수는 거의 3,600명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건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건이 사랑을 의미하는 듯한 카페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회원수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5만 명 가까이가 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한 점이 녹취록 사건이 터지고 회원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걸크러쉬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게 조금 팬카페 민심에 반영이 된 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정한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그런 그 농담이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자격에 걸맞는 그 분이 실제로 진짜 영부인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이제 네이버 프로필 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새 영부인 후보들의 네이버 프로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엊그제 프로필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서 이거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말이 나온 그 다음 날에 이제 네이버 프로필이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등판에 군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인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쫙 프로필이 뜨잖아요. 네. 그게 최근에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김건희 씨가 직접 그 수정을 했다라고 떠서 살펴보면은 이제 자신을 전시 기획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 현재 소속은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학력, 경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필에 쫙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의 네이버 그 프로필은 학력과 경력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학력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학력을 넣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원래 네이버에 김건희라고 검색을 하면 대학교 교수가 가장 상단에 떴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딱 네, 검색하면 맞습니다. 그 수원대 교수인가요? 그분이 먼저 뜨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김건희가 이제 제일 먼저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좀 전까지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방금 또 방금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에 네. 바뀐 거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클릭을 할수록 그 동명이인 검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먼저 노출되느냐 뒤로 빠지느냐 이게. 그 김혜경 씨도 한번 검색해보죠. 어떻게 프로필이 나오는지. 프로필이 뜨지는 않습니다. 프로필이 뜨지는 않지만 나무위키에는 김혜경 씨의 프로필이 등장하곤 합니다. 자, 김미경 교수는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동명이인이 많아서 71명 정도가 뜨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제일 앞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 프로필 인물 검색 이게 차이가 좀 꽤 각 그 영부인 후보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그 언제 과연 공식 석상에 또 등판하냐,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언제 이렇게 그 뛰어들 거냐라는 관심이 계속 그 있는데요. 언제쯤 등판할 걸로 그 예상하고 있어요? 현장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를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서 뵐 때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직접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뭐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등판 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대답을 하지는 않고 국민의힘 쪽으로 취재를 했을 때 아마 설 이후에 등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설 이후는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 등판 시점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 등판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있는 26일에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급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 등판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없다. 후보와 배우자 간에 가족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등판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현재 등장을 하면 오히려 이제 상대편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부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정치부에서 취재하는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CJ 대한통운 그 택배사 그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째 됐는데요. 그 파업 현장 그 취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CJ 대한통운 노조, CJ 택배 노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CJ 택배 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오늘자, 그러니까 오늘 26일자로 파업이 4주차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시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택배 지연이나 취소 문제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입니다. 일단 파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CJ 대한통운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6월에 그 정부와 그 택배 사업자, CJ 대한통운이죠. 그리고 민간 단체가 함께 모인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택배 기사를 이제 분류 작업에서 이게 제외하는 것과 같은 어떤 택배 기사를 처우하는 그 문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택배 요금이 인상이 된 것이죠. 그 결과 CJ 대한통운 측에서 연간 총 5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요금 인상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럼 CJ 대한통운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길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대화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업에 참여하는 그런 민노총 소속 그 조합원 노동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CJ 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가 2만 명가량인데요.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650여 명으로 한 8%가량이 됩니다. 이제 파업 지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그리고 경기 김포시와 성남시, 부산 강서구와 연제구 같은 대도시를 포함해서 이제 거제시, 창녕군 같은 지방을 포함해 한 60여 곳이 됩니다. 지연이 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택배 지원 물량은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7만에서 19만 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파업이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우체국 택배도 일부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택배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목에서는 사실 그 파업에 동참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 CJ 대한통운 측에서 배송이 잘 안 되니까 다른 택배사로 그 주문이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져서 한진택배나 우체국 택배 같은 곳에서는 일부 지역에 발송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온라인으로 이제 뭐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아우성을 막 그 호소를 하고 있죠. 네, 배송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반송 택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가는 셈이 되니까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 선물로 많이들 주고받는 농수, 축산물 이런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CJ 대한통운의 그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2만 명인데 그 중에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되잖아요.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그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요? 네, 이분들이 모인 단체 이름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인데요.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네네. 이분들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들이 이탈하면서 배송 물량도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기사들의 수입도 크게 작아졌다. 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설이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택배 노조와 CJ 대한통운 관계자 간에 서로 극적인 합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들 행복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 설날 연휴 관계로 방송을 녹화를 하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